안녕하세요. 장고철 남성이 되면 항상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시댁 이야기만 나오면 지겹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이상한 모양이라는 걸 채널에서 사연을 들을 때는 항상 시댁 이야기를 먼저 듣게 되는 법입니다. 며느리로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는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다 내려놓고 있지만 그 결심을 내리기까지 겪은 시댁 사건을 여러분께 전하려고 합니다. 캐비지가 발효된 지금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엄마가 장례식장에 오지 못하게 했고 파도가 아버지를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배 선원으로 일하다 강한 파도에 휩쓸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엄마는 아버지의 고향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했고 아버지를 찾지 못한 채 묻어주어야 했습니다. 엄마는 고향 사람이 도와주신 덕분에 그 당시 30살도 안 된 어린 나이에도 잘 견뎠다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시댁 식구들에게 많은 의지를 했었고 엄마를 돌봐주고 가게를 운영해주는 친척들이 특히 도와주신 분들이었습니다. 함께 시간을 자주 보내곤 했지. 그리고 저도 나이가 들어서 익숙해진 고향을 떠나기 싫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뿐인 엄마와 절대 떨어지기 싫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운영하던 수산물 직판장 가게에서 어린 나이부터 비린내 풍기는 게 익숙해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너 여기 있는 게 누가 알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 아유, 얼른 들어가라니까 싫어. 이게 부끄러워하게 될 일인데. 엄마가 계속 같이 해달라고 하는데 너까지 엄마 때문에 고생시키는 거야? 아휴, 잘 만났으면 이렇게 살 일도 없는데. 아휴. 엄마는 너한테 아무것도 못 해주고 이렇게 묶어둔 것 같아서 항상 너만 보면 미안해 죽겠어. 이 좁은 데도 못 벗어나고 아휴. 무슨 소리야. 그렇게 해 엄마랑 여기 있기로 한 건 내가 선택한 거라고 말했잖아. 엄마 때문 아니라니까. 그리고 그때 엄마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데. 우리 서로 많이 의지하면서 살자고 약속했잖아. 앞으로도 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거야? 다신 부모 잘못 만났다 말하지 마, 알았지? 아유, 알았어. 엄마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내 딸.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제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혼자 여행 와서 우연히 엄마 가게를 들렀던 손님이었지만 그 인연이 이어져 매년 다시 여기를 찾아오고 또 택배로도 엄마 가게에서 구매를 꾸준히 하면서 가까워지게 됐던 거야. 살갑게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모습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이가 몇 년간 아무 소식이 없었을 때 엄마가 계속 궁금해했는데 3년 만에 다시 찾아와서 지난 이야기를 꺼낸 게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옆을 지켰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말에 엄마는 눈물까지 훔치면서 손을 꼭 잡고서는 고생 많았다 라는 말을 해줬죠. 그리고 언제나 그 사람 어깨에는 카메라가 있었는데 하루는 저와 엄마를 찍어주겠다면서 서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진을 찍어가고 얼마 뒤에 서울에서 전시회를 여는데 우리 모녀의 사진이 가장 중심에 걸릴 거라며 저에게 따로 초대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 기회에 서울에 가서 인사라도 하고라면서 저를 혼자 보냈죠. 아, 솔직히 별로 보잘듣는 모습을 이렇게 담아두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서울에서 만나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하게 됐고 헤어지기 전에 기차에 올라타는데 그 사람이 손을 붙어 우리 연애가 시작된 게 맞는지 확인을 하더라고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때 알았죠. 서로 마음이 통하니 사랑에 빠지는 건 딱 하루라는 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1년 넘게 우리는 시간이 넘는 거리를 기차로 오가면서 애틋한 연애를 이어가던 시점에 저는 그 사람에게 청혼을 받게 됐고 참으로 기다렸던 순간이었지만 선뜻 결정할 수 없었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왜 당신은 나하고 결혼할 생각까진 아니었던 거야? 표정이 왜 그래? 아니야. 그럴 리가 있겠어. 미안해. 웃순간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내가 안 봤는데 내가 못돈이랑 대으면 시작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엄마가 걸려서 그렇지? 아무래도 우리 결혼하게 되면 내가 서울로 가서 살아야 할 텐데. 엄마만 나 홀로 이곳에 남겨두고 떠나려 하니까 발이 안 떨어져서 그래. 당신도 아시잖아요. 어머니와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이들 그래요. 당신도 둘만 알아요.
한 번도 떨어져서 살아본 적이 없지만 말이야 하지만 이제 당신도 독립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죠.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큰 기쁨일 거예요. 맞아요. 어머니도 당신을 만나서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요. 어머니가 당신을 만나서 정말 좋아했어요. 여기 보이는 걸 보면 우리 결혼식에도 자주 내려와서 어머니를 만나러 가자고. 나도 노력할 테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이 밝은 미소를 짓고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딸이 시집 가는 거야? 아, 어머니, 오늘 정말 행복해요. 정말 좋아요. 이 세상에 나 말고도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어서 좋아요. 어머니가 보기에 그런 사람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은 때가 있는 법이거든요. 너한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랑 많이 받으면서 살아. 그리고 엄마를 혼자 두고 가는 마음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도 이제 내 집을 꾸려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일이 되어야지. 너도 아휴 그래도 엄마가 외롭지 않게 주말마다 올 거야. 그리고 당신의 남편은 정장을 차려서 내려와 인사를 드렸고 어머니는 남편에게 귀한 인연이 될 거란 희망을 표현하며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부탁했어요. 과거 아버지를 보내고 둘이서 서로 고생하며 살아온 것을 다 아시니까 이제는 안 해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을 거라면서요. 서로 눈물을 흘리며 인사를 한 뒤 저는 얼마 뒤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갔습니다. 옷도 고심해서 고르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머니 저를 탐탁지 않게 해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서울에 와 봤어요. 한 번이라도 자주는 아닌데 서울에 친구들이 있어요. 응, 근데 그 옷은 어디서 산 거야? 서울 온다고 신경 썼어. 그쪽은 백화점은 있나 모르겠네. 아, 백화점은 없습니다. 어머머, 없어. 그런 데가 아직도 있는 모양이구나. 혹시 장터 열리고 그런 데 맞지? 어머니도 그런 데서 일한다고 했나? 아, 난 TV에서만 본 것 같아요. 작은 동네에 따닥따닥 붙어서 온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다 알고 말이야. 아휴, 근데 그거 불편해서 어떻게 그러고 살아요? 시어머니, 제가 지방에서 나고 자란 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았죠. 나는 솔직히 살면서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지방에서 며느리가 온다길래 너무 놀랐어. 우리 아들이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는 줄은 알았는데 하필 왜 그런 데서 사람을 골랐을까? 아유, 그게 다 아직 안 살아보고 몰라서 그러는 거야? 왜 어른들이 집안 보라는 말이 있겠어?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나중에 그런 문제로 싸우고 그러는 거거든. 그래도 어머니, 저희 둘 서로 가치관도 비슷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바르고 착한 사람이라서 저에게는 과분하다는 거 잘 압니다. 어머니한테 지방에서 내세울 것 자장님이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왜 한 가지만 알고 두려워하는지 알겠다. 그 말은 무슨 의미인 건지요? 어머니, 제가 싫어하시는 게 한두 가지뿐이 아니었죠. 제가 어머니 앞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괜히 겁이 나서 말도 잘못하곤 했어요. 둘이 사이 좋으면 상관없어. 연애는 말리지 않겠지만 결혼은 다르다.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할 건지 말이야. 여기서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하는지 알아. 엄마들이 그것도 다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야. 그 문제는 그와 상의해야 생각해볼 문제 같아요. 하지만 모르는 말 하네. 서울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 부모님 집안이나 학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그래. 지방 출신을 경멸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아, 좀 더 생각해보고 오라고 말인데. 우린 이미 마음이 결정되어 있어? 어머니 혼자 두고 올라오게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생기면 어쩌려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래. 아가씨는 이 동네에서 결혼한 사람밖에 모르는데 그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이 말은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치고 싶지 않아. 결혼은 연애부터 오랫동안 생각한 것이고 앞으로도 마음이 바뀔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어머니가 허락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저를 용서하셔야 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결정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 어머니의 조건을 받아들온 덕분에 여러 가지로 배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많은 것을 배워나갈 것입니다. 남편에게도 처음에는 충격을 주었지만 그 후 제가 받은 조건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함께 노력하고 이해하며 서로를 배려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어머니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나는 대학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가보고 싶기도 하고 나중에 자식을 생각해서도 미안해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머니가 경험이 많으셔서 그런지 더 먼 미래까지 보실 줄 아세요? 그리고 서로 친해지는 것도 좋겠죠. 정말 괜찮겠죠? 좀 더 고민해봐도 돼요? 미안해해서 죽겠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많이 생각하고 주신 결혼식 같은데 거절하면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엄마를 도와서 안 해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생각하신 것보다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날 줄 알았죠. 그러나 며칠 뒤에 상황이 조금씩 꼬여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보다 우선시하고 싶어 하는 게 너무 보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참은 게 아닌데 서울로 가는 게 좋겠지요. 어머니가 힘드시면? 아니에요. 그래도 엄마끼리 만나는 게 좋잖아요. 장님이 여기까지 오셨으니 할 때까지 기다리고 오셔야 하고요. 여기 맛집도 많고 좋은데요. 사진도 찍어서 보여드렸는데요. 그것도 괜찮지 않아요. 내 고생에 차 타고 거기까지 가는 건 너무 좋지 않아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힘들 거라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서울을 벗어나서 어디 가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큰 반대 없이 이렇게 해내서 다행스러워요. 일이 잘 진행되어 안도했지만 생각해보니 시골에서 지내면서 곧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하늘의 끝도 모를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준다는 것은 다 말뿐이었더라고요. 냉장고에서 재료를 모두 꺼내고 설거지하고 밥숟가락을 흔들어 닦아라는 지시도 받고 쌀뜨물을 버리지 말고 찌개를 끓일 때 사용하라고 한쪽에 두고 다른 채소를 썰어두라고 기다리라 하고 그렇게 느긋하게 해주면서 불이 나서 어떡하지? 찌개가 끓고 있는데 불을 켜고 그리고 점심때는 빨래나 해라고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불을 교체하는데 어머니 오늘은 학교가 있는 날인데 네, 학교로 보내는 거도 확인하고 나서 갈 거야. 학교로 보내는 거 확인하고 나서 싶지만 어머니 그러니까 오늘 수업 있는 날이라 아무 대권 안 해도 된다는 소리를 듣게 될 거야. 그래, 학교 보내는 거도 체크하고 가야. 이게 말이야. 공부해야지. 넌 알 것 같아서 하긴 해도 아무것도 안 하는 편이었지만 어떻게든 꼬락 서고 싶다며 저에게 시키는 말이었지만 예쁘게 정리하면서 그 일을 잘하는 편이라서 다른 말은 안 하셨다가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아무 일도 없이 지냈다는 듯이 연기를 피워내셨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음식을 만들고 빨래를 하며 그런 살벌한 모습을 상상하게 됐겠지만 집안일에 열중하는 어머니는 만족스럽지 않았는지 갑자기 동네 친구들을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라고 굽고 있는 떡도 조금 있어. 금방 가져다 줄게. 아이고, 며느리가 왔으니까요. 차도 내오고 너무 편안해. 우리 며느리가 처음 해보는 거라는데 집안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지? 그래, 여자도 물론 그래도 집안일 잘하는 게 최고라는 걸 알지. 왜냐하면 여자가 예뻐도 3달이 안 가고 요리를 잘하면 30년이 가더라고. 아이고, 우리 며느리도 사랑받겠네. 그러면 우리 집 며느리처럼 착하고 일도 다 하는 애가 없어서 얼마나 좋을까? 원래 지방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생기도 좋고 음식도 잘한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지방에 반대한 걸 후회하고 있어.
너희도 나중에 며느리 구할 때 지방인 거 반대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마, 알았지? 요즘은 우리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더라고. 부러워서 죽겠어. 나도 이런 며느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머, 왜 그렇게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고 그러는 건지 이상하긴 했어. 어머니 성격이 그게 숨기는 편도 아니었는데. 옅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해주는 게 좋겠지? 나도 겸손하게 일을 해야겠어? 그런데 한참 밀린 일을 하던 중에 갑자기 부르셨어. 어떻게, 내 친구가 요새 허리가 안 좋대. 내가 도와줄래? 무슨 일이야? 우리 집 마당에 현재 정리할 게 많은데 잠깐 너 와줄래? 요즘은 집안 식구들이 다 여행 가서 아무도 없어서 그런데. 그렇다고 여자 혼자 있는 집에 누가 가면 안 되고. 어젠 비가 와서 마당이 엉망이 되어 있었거나 사람이 와 도와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중에서 가장 발발하자고 그러지. 이런 때일수록 가까운 이웃끼리 서로 도와야지. 어머님, 지금 이거요? 하고 있던 일 있긴 한데 그럼 빨리 끝내고 가야지. 세 명의 어른이 각자 한마디씩 하며 어색한 분위기를 표현하더군. 어떻게 암인다 싶어서 해야겠다. 그래서 저택에 사는 어머님 친구 집에 가서 한 번도 못 붙인 엉덩이를 고치고 몇 시간 동안 잡초를 뽑고 마당 정리하다가 저녁이 되어서 돌아왔어. 갈수록 몸에 늘어나는 건 파스뿐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비슷한 일이 벌어졌단 말이야. 어머나, 이게 무슨 소동이야. 너 괜찮아? 아유유, 기다. 병원 다녀왔어. 늙어서 그래, 서로 우직하네. 아유유, 말도 안 돼. 나도 어머님 반응에 놀라나 나가봤더니 얼마 전에 온 어머님 친구분이 팔에 부상을 입고 나타났었어. 어머, 어디 다쳤어? 말도 마, 유리한 장소에서 심하게 미끄러져서 그래? 이 겨우 우리 나이에 뼈 부러지면 빨리 붙진 않으니까 조심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하니? 손에 다친데 말야. 아무것도 못해. 집도 엉망이고 나 지금 어더시리에 사는 건지 집에 사는 건지 모르겠다며. 그렇지만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면 크게 문제야. 그때 사건 알지? 알고 말아. 알지도 마라. 절대로 모르는 사람 집에 쉽게 드나들어서 안 돼. 어머님, 나한테 설득할 근거가 많아서 탐구하신다네. 그분은 한때 몸이 아주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지. 하루에 몇 번씩 파출부를 부르기도 했는데 왠지 여직원이 정말 비싼 스카프 한 장을 훔쳐갔더라고. 어찌 그려 찾았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이야. 그러나 몇 날 후에는 정말로 그 스카프가 사라져 버린 것이었다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집에는 CCTV가 없었던 터라 잡지 못해 아쉬웠겠구나. 생각만 해도 속상해. 그 여자는 평생 일해도 그 비싼 스카프 값은 절대 못 벌었을 텐데 측은하게 생각해 주어야 해. 그 때문인지 그 이후로는 모르는 이에게는 절대로 손을 내지 않는단다. 우리 둘의 신뢰가 오래되니까 집 안팎 편하지 봐. 나도 요즘은 친한 친구들도 무조건 밖에서 보게 된다고. 그런가 봐요. 정말 괴로운 경험이었겠네요. 이럴 때는 내가 있잖니. 우리가 서로 도와야 하는 법인데. 응, 당연하죠. 아마도 오늘은 그 친구네 집에서 좀 도와줄까 싶어져요. 얘는 인제가 무슨 짓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너도 들었잖아. 모르는 일을 불러내기는 찜찜하니까. 하지만 그날은 미리 예약해 놓은 저녁 약속이 있어서 나에겐 다행했지. 혼자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남편이랑 같이 나가는 모임이라 괜찮겠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런데 어머니가 오늘은 나도 일정이 있어서 힘들어 보이네요. 미안합니다. 무슨 약속보다 더 급한 일 있나 봐요. 어디 있나요? 무슨 약속이길래? 짜증이 폴폴 난 목소리로 포기를 묻기 시작했네. 부부 동반 모임이라니까요. 아주 오래전에 잡은 약속인데 당일에 취소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어머니 친구분이라고 해도 제가 가서 살림을 만지고 그러는 것도 조금 그렇고요. 못 온다는 거네. 개판으로 해놓고 있어야지 뭐. 너 지금 내 친구 앞에서 날 이렇게 개망신해줘도 되네. 아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약속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도와주셔도 되잖아요. 꼭 제가 가야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둘이 30년 넘게 한 사이다. 얘 팔이 부러진 게 내 팔 부러진 거나 다름없다고. 넌 내가 깁스하고 나타나도 손에 물 한 방울로 안 묻히고 룰루랄라 모임 나갈 생각부터 할 거야. 어떻게 사람이 그러니. 인정머리 없이 늙은 시어머니 보낼 생각이나 하고 말이야. 아이고 됐다 됐어. 내 며느리 착하다고 하도 내가 자랑을 해서 달리 봤더니 딱 요새 젊은 며느리네. 일로도 라 시어머니가 죽을 뻔 걸렸다고 해도 쳐다도 보지도 않는단다. 내가 너 앞에서 면이 안 선다 정말로. 아휴 늙은 우리만 서럽지. 늙은 게 죄야. 지금 생각해 보면 둘이 아주 제대로 짜고 치는 지디였던 그때 전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무슨 말도 못 꺼내고 있었어요. 갈수록 이야기가 더 심각해지니 뭐라고 한마디 하기도 힘든 분위기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하는 수 없이 남편에게 말해서 약속을 취소하고 시어머니 친구분 집에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치우면서 문득 든 생각이 그래도 사람이 어지르는 것도 한계가 있지. 며칠 전에 다쳐서 집이 조금 어수선한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일을 불러내기는 찜찜하니까. 하지만 그날은 미리 예약해 놓은 저녁 약속이 있어서 나에겐 다행했지. 아, 혼자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남편이랑 같이 나가는 모임이라 괜찮겠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런데 어머니가 오늘은 나도 일정이 있어서 힘들어 보이네요. 미안합니다. 무슨 약속보다 더 급한 일 있나 봐요. 어디 있나요? 무슨 약속이길래? 아, 짜증이 폴폴 난 목소리로 포기를 묻기 시작했네. 부부 동반 모임이라니까요. 아주 오래전에 잡은 약속인데 당일에 취소하기 어렵잖아요. 아니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몇 명이 와서 축적해 놓은 걸로 외부가 보였어요. 정리하면서도 천천히 올라오는데 아픈 사람의 의심을 할까봐 가만히 참았어요. 늦은 밤까지 파출부 일하고 나오는데 집으로 돌아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가방을 두고 나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 지친 몸을 이끌고 어머니 친구 집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서 신나게 웃는 소리가 들리고 한 사람이 제 길을 막았어요. 그것은 시어머니였어요. 많이 힘들었지만 성격이 꼼꼼해서 잘 처리했어요. 시어머니가 도와준 것에 감사해야 해요. 이대로 계속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주변에 어려운 노인이 있으면 무료로 도와줄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해요. 어느 날, 난 무슨 일을 시키면 마음이 편해질지 모르겠다. 우리 아들이 그런 애한테 보낸 시간이 아까워서 정말 짜증이 난다. 차라리 혼자 살면 좋겠어. 이미 엎질러진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참에 집안에 라일 사람 하나 들였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뭐, 그렇지 않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끼리 돌아가면서 자주 이용하자. 누구한테 보낼 일도 잘하는 애를 그러고 싶어도 그런 소리는 하지 않아. 넌 잘 알잖아. 깁스를 천천히 푸는 것을 맞아. 당연하지. 공짜 서비스가 정말 기분 좋다. 계속 잘 부탁한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요구하는 이유를 확실히 이해했다. 마음상으로는 바로 시끄러운 모든 것을 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경우 결국 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속상한 마음을 참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고민했다. 그런데 잠시 후 김정철이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뭔가 작전을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녀가 내 미래가 암시되어 있다는 걸 알았지만 며칠 후 케이크 3종이 이른 아침 문 앞에 떡하니 놓여 있었다. 그게 마치 나에게 떠밀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갑자기 그것을 본 어머니는 허리를 부여안을 시작했다. 아이쿠, 어제 잠을 못 잘렸나 봐. 내 허리가 아프네. 김장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일을 날 혼자 다 한다는 뜻이지. 살림도 잘하는 아이가 아이까지 견 못해 김장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지. 이것도 공부야? 공부하라고 좋게 한다. 천천히 하면 다 된다. 내가 필요한 건 다 준비해놨으니까. 합치해서 머리 깨있다고 제대로 해라.
아유, 추워도 나가서 하는 게 좋겠다. 집에 냄새 난다. 일단 절이는 것부터 해다네. 그래도 그 혼자 300포기를 하라고 하는 게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얘가 왜 이래? 이것만 하는 것도 아닌데. 김장하면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먹어야지. 어떻게 올리면서 식구들만 캐? 이미 하고 있던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이 정도는 기본이야. 기본. 우리 집에 김치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도 너 생해서 줄이고 줄인 거라 어머니가 이렇게 괴롭히고 작정이에요? 네, 어디 뼈가 부러지고 쓰러져야 끝나나. 아니면 도저히 못해서 뛰쳐나가면 되나요? 뭐라고 이게 아주 별소리를 다 하네. 다 알아요. 저도 안다고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닌 거 아닌가요? 이 집에 와서 마음 편히 자는 걸로도 충분해요. 몸에 파스 덕지덕지 붙이고 내일 해야 할 일에 치여서 저도 어머니 마음에 들리려고 몸이 부서져라 하는데 왜 이해를 못 하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멍멍이 뭐만 보인다고 하는 거냐?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나도 그런 취향이 생기는 거야? 난 너 잘 사니까 시키는 거야? 못하면 어떡해? 그걸 시켜내야지. 내 친구들한테도 우리 며느리가 당근 김치라고 잘하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이전나 본데이 집 들어와서 배울 건 너야? 결혼하기로 했지만 결국 1년도 못 버텼다는 것을 보니 끝까지 제대로 사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계속 나를 가지려고 하니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드는지 눈물이 터져나오려 했어요. 울고 싶지 않았지만 참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어머니는 나를 그 모습을 보고 기절한 것처럼 울고 싶지 않았지만 참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그런 내 모습을 보고 기겁한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울고 이직하면서 풀었어요. 울고 싶었지만 참아주어야 했지만 어찌하면 될까요? 해가 맞춰서 저녁 때 시연에 가려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은 그 김장이 그리 매운 것도 아닌데 왜 눈물이 나는지요? 어머니가 저한테 고춧가루를 추가한 기분이었어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 사람이 한껏 꾸며입고 나갔으나 저 혼자 알짜낸 나무 마당에서 김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배를 누르는 소리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다른 집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지만 제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듣고 알았어요. 허리를 펴보니 어머니가 앞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가 여기 오게 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아서 놀랐어요. 아이 선생님은 바쁘다 해서 받지 않았지만 사돈이 허리를 다친 것을 듣고 먼저 왔다는 이유를 말했어요. 김장은 보통 일이 아니었고 어쩌면 혼자 하는 것일까요? 엄마가 도와주려고 그렇다고 사돈은 정말 너 혼자 이 일을 다 시킨 거야 아픈 사람 붙잡고 하자고 할 수도 없고. 아이고, 넌 들어가서 쉬고 있어? 엄마가 하면 되니까? 나는 결혼해서 이런 일까지 시키게 된 것이 너무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 없더라고요. 아이처럼 해. 엄마 혼자서 어떻게 이걸 다 해? 안 돼, 엄마가 손이 빠르지 않아. 금방 해버리면 되니까. 너는 감기에 걸렸어. 이게 안에 들어가 있어? 엄마가 왔을 때만이라도 좀 쉬어.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 집에서 살기 쉽지 않아. 미안해요. 결혼해서 이런 일까지 엄마를 다 하게 만들고 내가 너무 그 사람을 좋아해서 다른 것을 보지 않고 결혼했다는 후회가 들어요. 어머니가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할 때부터 그냥 포기했어요. 맞는 말인데 왜 사돈이 너를 힘들게 하니까 시기살이 시키고 있어? 엄마에게 말해봐. 아니야. 그런 건 차마 엄마에게 제가 시어머니 집에서 노예처럼만 일한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누구보다 속상해하고 억장이 무너져 내릴 것을 알았으니까요. 엄마가 마당에 앉아 김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이 엉망인 상황에서 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께서 저를 감시하려 하는 것 같았죠. 전화가 왔는데 잘하고 있니? 하고. 가서 보면 다 아니까? 김장이라면 끓이는 것도 아니고 바로 됩니까? 시어머니의 말에 쌍욕을 당장이라도 뱉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엄마가 와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에게 더 좋게 말이 안 나가더라고요. 참나, 너 오늘 뭐 잘못 먹었니? 이게요. 오늘 왜 짜증나게 하고 있니? 왜 나를 도와주지 않은 거니? 아이가 허리가 아파서 어쩔 수 없었잖아. 아쉽게 시키시조콕했죠? 지금 엄마는 어디 있어? 정신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 300포기 사람이 최우선순위인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할 수 있을 것 같았겠죠? 그래서 아까 연락이 왔구나. 아, 잘 됐네. 그럼 둘이서 처리해도 되겠네? 왜 잘 됐다고요? 엄마가 이렇게 하게 된 건 죄송해하는 일이죠.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엄마에게 미안해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누가 시어부 김장까지 하고 가는데요. 정말 너무하는 것 같아요. 왜 넌 내게 이렇게 요구하니? 그렇게 싫으면 나가면 되겠네요. 나는 그런 말을 듣기 싫어서 당당히 대답했어요. 그런 일로 엄마까지 와서 죄송하게 해드리네요. 제가 아닌가 오면 내 마음이 있어? 예, 아출가워. 그레메지 인사는 아니면서 둘이 놀수록 그런 억양이었는데 먼손 예시 나오무 재면 이거 안 해주는 거야. 늦어서 어머니도 쏜데 같이 바랑에 지루 소리는데요. 그리 나르는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머니 그리면 있을까요? 그리 성하하고 시드마 말고서 같이 앉자 아무니 도랴 말고 교지온을 있어서 하지 말르도들도 듣마술까 초소구곳 이다는 거 저그만 뚫깔 주만 뿐께라 어머니 재상은 애기로 해오해라 임써라 세조와 미니어지고로서만. 먼저 짓눈그란데 살한 것은 감소지네야. 호해를 보고 있을로 들주고 친철을 가는 거를고 어머니 옆에 대어머를 보이고 좋은 없으어 나는 거야 생인다 할 거나. 이거겐. 이거 내사로 밀안나요도 면드는데? 아니,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집 식모가 하나 더 있으니까. 그 정도를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 집 애가 되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그 시골 여자야. 어디선가 듣기로는 말이 좋아서 가게를 차린 살각이라고 하더라고. 남의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다가 해가 캘 때에는 가면이라도 닮았어. 내가 속이는 건 내 맘대로 알아. 오늘 식모가 시골에서 온다니까 늦게까지 놀다 와도 괜찮아. 정말 그때 시어머니가 없어서 다행이야. 김치로 귀싸대기를 맞고 싶은데 참고 있어. 어떻게 그 엄마와 식사를 할 수 있을까? 무슨 생각으로 우리를 부리는 건지 모르겠어. 욕을 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 이야기는 참을 수가 없었어. 그리고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문을 닫고 말리기 시작했어. 이야기를 다 들을 시간이 없어. 날 미워하니까 참았어. 그런데 그 모욕은 참지 못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나는 지금 당신과의 인연을 끊고 싶어. 빨리 결정해야 해. 아, 왜 이제서야 이야기를 꺼내냈어? 오래간만에 단 둘이서 있었는데 왜 내게 말을 안 했어? 나도 당신을 좋아했고 어떻게든 이겨내려 했어. 어머니는 내 문제가 아니야? 나만 조금 더 참으려고 노력 중이야. 그렇게 미운 정이 쌓이면서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 어머니도 나를 좋아해줄 날이 올 거야. 하지만 그런 날은 내가 죽기 전에는 오지 않을 거야. 또한 나는 좋아 보이고 싶은 마음도 더 이상 갖지 않았어. 난 남편의 대답을 기다리며 조용히 지냈어. 남편에게도 이 결정이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걸 알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극복할 필요가 있었어. 그리고 남편은 내 손을 잡았어. 나가서 어머니 대신 사과할게. 그 말로 내 마음이 풀리진 않을 것 같지만 우리 둘이 살아가는 동안은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더욱 아끼고 살 거야. 먼저 우리 엄마 짐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은 말했고 내게 들린 대로 친절하게 어머니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 처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어머니의 것이라며 어머니의 반반, 나의 명의로 된 집이라고 했지만 남편은 그것을 막기 위해 움직였어. 아버지가 남긴 내 유일한 보물이었지만 어머니에게 넘겨주고 새 삶을 시작하려던 내게는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었어. 어머니는 함께 살 생각이었을 뿐이었는데 사실 그것은 어머니의 발목을 잡는 일이었어. 난 그것을 바꾸어서 나가려고 했었어.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머니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음을 느꼈어.
남편과 함께 어머니의 짐을 정리하며 콧노래를 부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남편도 나도 손을 잡고 나갔어. 결정한 것 같았어요. 고장이 났는지 아무도 없어 나왔어요. 문을 열면 앞에 짐이 있어서 가져가면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 둘이 살 거예요. 아들아, 너 혹시 지금 엄마 내주는 거야? 야야, 넌 뭐래? 알겠어요. 쫓아내는 건 맞아요. 전 없는 이야기 하나도 안 했어요. 어머니께 어머니가 넘어간 거죠? 그런데 왜 관계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둘이 나가서 산다고 할 때 양보해야 했어요. 엄마가 왜 저러는 거야? 뭘 잘했다고. 지금 아니, 너 갑자기 엄마한테 왜 안 하던 거야? 내가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오늘 김장 같이 못할 거야. 이 정도로 될 일이야? 동네 사람들 다 들을 거야. 제발 문 열어. 여기 이제 못 넘어와요. 내 집이잖아.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건 어떻게 하나요? 어디로 갈 거라고? 엄마가 알아서 할 일이야? 엄마가 한 일로 인해 일어난 일인데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친구들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엄마랑 저를 식모 취급하고 부려먹으려고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제 핸드폰에 녹음 기능이 있어서 어머니는 친구분들이랑 우리 모녀 욕한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으니 당장 나가세요. 제 사람 괴롭히는 사람과 한 집에 살기 싫어요? 너는 얘 오해해. 누가 괴롭히고 있냐면 그 사람은 나에게 을 부탁해서 아이처럼 편히 대해주고 나에게 다가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 아이도 점점 얽매이고 있어서 이제 말로만 해결하자. 부탁할 때 편안해하니까 당신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사람과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먼저 해결하자. 헛되게 어지러워하지 말아요. 그리고 김치를 좋아해 하신 것 같아서 저는 마지막 선물로 생각해 정성껏 사서 엄마와 함께 나갔으니까 그것도 가져가세요. 많이 드세요. 남의 집인데 참견하지 말고요. 얘들아, 잠시만 미안합니다.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문 앞에서 매달려 계셨어요. 한동안 떠나지 않으셨어요. 한순간이라도 나에게 대우를 좀 해주셨다면 제가 또 마지막 순간에 대화를 시도해 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기회도 여건도 모두 시어머니가 날려버린 상황이었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은 전부 시어머니의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집안에서 초조한 상황을 지켜보던 어머니에게 남편이 고개를 숙여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장님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버리게 돼 죄송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 엄마와 다시 만나지 않을 거예요. 나도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고 그동안 고생한 만큼 보상하고 살 거예요. 어머니에게도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죄송하고 얼굴을 들이지 못해 죄송합니다. 나도 자네에게 늘 곁에 있을게. 함께 하자. 당장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며 커피 한 잔을 마셨는데 처음 경험이었어요. 행복이 정말 작은 것 같지 않나 싶네요. 요즘에는 집에서 마음 편하게 지내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어리석은 일상 이야기를 함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